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발표를 맡은 한국 트렌드 마이크로의 김석주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 보안의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클라우드 보안의 어떤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는 지금 그 디지털 혁신 여정에 같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같이 이해하고 그 과제들에 대해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그 클라우드 여정의 예를 보게 되면은 초기 마이그레이션 중에는 되게 보안팀에 대한 어떤 변경 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기존 온프레미스 보안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이제 VM과 같은 서버의 어떤 사전 임대에 대한 비용 고려 사항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 VM을 자동 확장으로 최적화를 보통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드 보안으로 정의된 첫 번째 인프라는 그 보안이 일치될 수 있도록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보안팀에 필요한 어떤 첫 번째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더 이동할 준비가 되면 보통 VM을 해체하여 스토리지, 오픈소스 코드, API,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그리고 컴퓨터 리소스와 같은 어떤 새로운 보안 도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보안팀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정의 마지막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은 규정 준수를 간소화하고 전반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하는 팀 전체의 거버넌스와 거드레일에 대한 적용할 때 그 부분이 나타납니다. CNAPP,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호 플랫폼은 이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리고 전체 변환 여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이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보안 위험성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리소스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은 다른 환경과 약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유형의 위협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예를 들면 비운영 환경의 중요한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컨테이너 환경의 그런 취약점이라든가 또 검사되지 않은 배포되기 전에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리고 인증 정보에 대한 이미지 내에서의 노출 그리고 예를 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잘못된 어떤 구성 방법 그리고 보안 관리가 되지 않은 API 키라든가 그 외에도 보안 범위 밖의 어떤 오픈소스 코드에 대한 위험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험성들은 클라우드의 고유의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런 위협들은 여기서 나타나는 위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새롭게 접근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와 같은 다른 보안이 필요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클라우드 내에서 리소스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버추얼 머신 사용해서 더 확장이 되게 되면 그 구성 요소들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정에서 분리가 됩니다. VM의 확장은 근본적으로 보안의 어떤 변경을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VM이 해체가 되면서 컴퓨팅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그다음에 스토리지 그 외에 다양한 어떤 리소스 형태로 분리가 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리소스와 또 데브옵스 환경에서 과정에서 아티팩트에는 고유한 어떤 보호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보안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여정에서 다양한 각각의 어떤 역할을 가진 관계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역할에서 가지는 각각의 중요점들이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CTO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자동화 및 확장을 사용하여 비즈니스의 가속화를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보안팀 같은 경우는 대부 과정이든 업소 과정이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비즈니스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를 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발팀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 그리고 우선순위를 또 가질 것입니다. 또 다른 클라우드에서 역할을 가지는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한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를 제공을 하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지막으로 역할을 가진 클라우드 혁신 조직 또는 클라우드 인프라 조직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서 성공을 위한 규정 준수 그리고 가드레일을 충족하는 또 목표를 그리고 중요한 점을 가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나 이제 개발팀과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팀, 보안 운영팀에서 가지는 각각 서로 다른 조직에서 가지는 목표들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에 대한 과제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보안에서의 접근법이라고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충되는 목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클라우드 인프라나 개발팀 같은 경우는 빠른 배포와 자동화를 또 필요로 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안을 적용하는데 아직까지 꺼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 운영팀 같은 경우는 위협으로부터 서비스 보안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조직 간에 상충되는 목표를 솔루션을 통해서 이 포괄적인 목표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현재 먼저 개발자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보안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으로 해서 예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데브옵스를 얘기하고 CI/CD 파이프라인을 얘기할 때 이렇게 개발 과정과 운영 단계 과정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이 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예제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없는 그런 보안 방식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기존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보통 지금 이제 보안팀 같은 경우는 운영 단계에 있는 런타임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보안 모니터링과 그리고 보안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어떤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지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운영 단계에서 어떤 서버 시스템이나 또는 컨테이너 플랫폼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취약점이 발견될 수가 있죠.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안팀에서는 이런 취약점을 발견을 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보안팀 내 자체적으로 운영 환경에서 수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발자는 코딩 과정에서 이런 취약점에 대한 발견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응이 어려운 게 지금까지 현실입니다. 또 다른 위협의 예를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그 인프라를 구성할 때 지금 현재 런타임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서비스들의 그런 어떤 보안적인 잘못된 구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시큐리티 홀을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떤 수정하기 위해서
보안팀에서는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뭐 개발자라든가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는 배포 과정에서 보안적 어떤 잘못된 구성을 사실 발견하거나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협의 예를 보게 되면 특히 점차적으로 지금 버추얼 머신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OS 가상화에서 이제는 애플리케이션 가상화로 즉 컨테이너를 활용한 그런 환경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의 어떤 런타임 플랫폼에서 발견되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어떤 비밀 자격 정보가 그대로 이미지 내에서 어떤 보호가 되지 않은 채로 노출된 상태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코딩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빌드 과정에서 이런 기밀 정보에 대한 대응이 그 단계에서 이루어지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또 흔히 발견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버추얼 머신이란가 아니면 AWS 뭐 람다라든가 특히 뭐 컨테이너 이미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이미지 내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되는 경우도 반드시 뭐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보안팀에서는 악성 코드에 대한 대응을 어떤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안팀은 위협으로부터 이런 CI/CD 파이프라인 대응 가이드가 사실 있지 않은 단순한 어떤 보안 이벤트에 대한 피드백을 개발팀에 전달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상 개발팀에서는 개발자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위협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그런 피드백을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사실 그 보안팀에서 가져온 피드백을 손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보안 형태를 어떤 클라우드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새로운 접근법이 없는 상태에서 가지는 과제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는 개발자와 보안팀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보안 접근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한마디로는 이전과 비교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기반의 보안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트렌드 마이크로에서 제공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포함된 그 기반의 보안 플랫폼이 이제 클라우드 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원에서는 보안팀이 개발 과정부터 런타임 운영까지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리소스에 대한 보안 가시성을 제공하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그 맥락을 볼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리소스에 대한 보안 정보를 제공을 하면 아무래도 비즈니스 위험을 서로 각 조직에서 서로 이해할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그 정보 공유를 할 수가 있으며 또 개발 부서에서는 보다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 같은 경우는 GitHub에 있는 오픈소스 저장소에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별도 표시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용자의 전체 컨텍스트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서로 간의 이제 보안팀과 개발팀의 보안 피드백을 통해서 이 개발 과정과 운영 단계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점에 그리고 필요한 위치에 그 보안적인 어떤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지도록 하는 게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에는 사실 이런 보시는 것과 같이 개발 기간에 빌드 그리고 배포 과정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개발팀이 소유하는 코드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팀에 의해 배포에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애플리케이션은 런타임에서 운영이 되며 그리고 보안팀에 의해서 보안이 될 것입니다. 이 보안 정보는 개발과 런타임 간 그리고 개발자와 보안팀 간의 순환해서 원활하게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보안 문제는 사실 어느 시점에서나 발견될 수가 있으며 두 팀 간에 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어느 한 팀에서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저희가 얘기하는 진정한 CNAPP,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호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위협이 발견된 시기와 그리고 위치에 따라 적절한 보안 정보를 적시적소 그리고 적임팀에 제공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한 4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예는 이제 청구 부서에서 내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환자 지불 및 보험 청구를 처리하는 의료 제공자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아마존 S3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빠르고 그리고 자주 액세스해야 하는 환자 데이터를 S3 버킷에 저장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팀의 구성원은 내부 팀이 버킷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동료를 이제 돕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수동으로 구성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를 통해서 내부 팀이 더 쉽게 액세스는 할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나 이 고객 개인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설정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 이제 클라우드원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 접근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의료 제공자의 클라우드 보안팀은 클라우드원을 사용하고 있고 그 구성 변경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를 수정해서 버킷에 저장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CSPM으로 런타임에서 발견한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2번째 시나리오로는 이번에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팀 구성원이 S3 버킷 접근성을 수정하려고 시도한 후에 개발팀은 이 요구사항을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업데이트하기로 결정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런타임에서 업데이트를 푸시하기 전 개발자는 업데이트를 빌드에 푸시하기 전에 IAC 스캔으로 스캔을 사용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캔에서 개발팀은 이제 개발해서 수정할 수 있는 구성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 발견을 통해서 후속 보안 문제와 팀의 어떤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제거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CSPM을 통해서 사전에 배포하기 전에 이런 코드로 정의된 어떤 템플릿을 스캐닝을 해서 사전에 어떤 잘못된 구성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방향 서로 양팀 간의 양방향 피드백이 중요한 2가지 소매업체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업체의 모바일 랩은 이 상황에서는 약 1000개 이상의 람다 기능을 실행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보안팀은 클라우드원의 클라우드 센트리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중 하나에서 실행되는 악성 코드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팀은 애플리케이션을 소유한 개발자에게 그 경고를 공유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해당 리소스에서 악성 코드를 정리한 후에 개발팀은 멀웨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람다의 해결된 코드를 배포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보안팀에 의해서 런타임에서 발견이 되었고 개발팀에 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개발팀에서 발견된 문제를 보안팀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발팀이 활용한 일부 오픈소스 코드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는 GitHub을 통해서 접근이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트렌드 마이크로 GitHub를 사용해서
개발팀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취약점이 있는 위치를 알고 있긴 하지만 실제 즉각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정책적으로 6주마다 런타임에서 업데이트만 푸시를 하기 때문에 현재 발견된 시점에서 당장 그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취약한 코드를 다음 업데이트까지 노출시키는 대신 보안팀에서는 운영 환경에서 IPS 규칙을 사용해서 취약성이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발팀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운영 런타임을 모니터링하는 보안팀에서 수정한 그런 보안 문제의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운영 런타임에서 적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1의 IPS 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저희 클라우드1의 네트워크 시큐리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로드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호스트 IPS 기능을 가진 워크로드 시큐리티를 통해서 이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환경에 맞는 보안 플랫폼을 적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모든 어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가치를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각각 역할의 중요점을 말씀드렸듯이 이 가치를 증명을 함으로써 CTO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안팀 또한 클라우드의 위험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영향을 이해할 수가 있으며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개발팀 또한 통합 또 API를 사용을 해서 CI/CD 파이프라인에서 관련 보안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또 보안은 애플리케이션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보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또한 보안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고 그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혁신 조직 인프라팀 또한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이 과정에서 이제 충족시킬 수가 있고 또 클라우드에서 어떤 성공한 비즈니스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가드레일을 또 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트렌드 마이크로는 클라우드1 말씀드린 이 클라우드1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1은 필수적인 보안 범위와 그리고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면 공격 보안을 위해서 풍부한 컨텍스트 기반의 보안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팀과 개발팀이 가지는 그 포괄적인 목표를 접근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구간부터 운영 구간까지 전체적인 어떤 범위의 그런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보안 제조사의 SaaS 형태의 그런 콘솔과 더불어서 개발자 환경에서 가지는 그런 개발 툴과 연결을 해서 보안이 필요한 위치에 그 기능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접근법을 클라우드1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1에서는 클라우드 센트리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보안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어떤 사용자들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WS 리소스 전반에 걸쳐서 서버리스 방식으로 위협을 발견해주는 기능을 통해서 멀웨어라던가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어떤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AWS EC2나 ECR 또는 람다 외에도 더 많은 리소스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리소스에 대한 범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센트리 같은 경우는 어떤 설치 방식이 아닌 에이전트 리스 형태로 불과 몇 분 내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위협에 대한 점검을 사용자 환경 리소스 내에서 모든 점검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능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점검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한 검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도 전혀 어떤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점검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의 어카운트의 어드민 권한만을 가지고 수분 내 모든 이런 위협에 대한 점검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전체에 대한 리소스와 위협에 대한 통합 가시성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원 센트럴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콘솔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계정 그리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모든 리소스가 여기에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팀도 실제 클라우드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리소스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안 콘솔을 통해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안팀은 개발팀과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가시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업무 협의라든가 그 다음에 처리에 대한 우선순위 지정 그리고 상호 간의 이해를 가져갈 수 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점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위험 리스트 각각마다 위협 정보와 더불어 대응 또는 조치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점검에서 발견된 이 대응 가이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보안으로 컨테이너 시큐리티를 통해서 그 발견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대응 가이드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사용자 클라우드 환경에 엔드포인트라든가 워크로드 환경 같은 경우는 그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 엔드포인트 워크로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에서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적용해서 어떤 워크로드나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서버리스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S3 버킷과 같은 스토리지에서 악성 코드와 같은 멀리어 어떤 유무 그리고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발견됐을 때의 어떤 태깅, 격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파일 스토리지 시큐리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클라우드원을 통해서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환경에 실제 컨테이너 그런 워커노드 내에 있는 모든 파드와 컨테이너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사전에 정책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또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관리를 위한 그런 CSPM 서비스인 저희 컨포미트를 통해서 또 관리적인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가이드 방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격 표면이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이 많이 이제 다양해지고 새롭게 계속 변하고 있는 걸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공격 표면들이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와 보안팀 간의 이런 상충되는 목표는 올바른 그리고 적합한 어떤 보안 솔루션을 사용함으로써 그 협업이 훨씬 용이할 수 있다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양방향 서로 피드백을 통해서 적시적소 그리고 적절한 팀에 적절한 보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은 모든 그런 관련된 클라우드의 이해 관계자들한테 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새로운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상세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데모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는 저희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